어째서 이렇게 덜 돌죠? 좀 이상하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볼보 XC60입니다. XC6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자동차입니다. 볼보도 상당히 팔리는데 그 볼보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니까요. 왜 이렇게 인기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인기 있을만 하죠. 크기 적당하고 디자인 괜찮고 안전성 뛰어나고 편의성도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 볼보 XC60이 이번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달라졌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외관 정말 예쁘고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볼보 특유의 대각선의 이런 거, 동그란 거, 크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것들도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디자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크 모드가 있고 브라이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크롬으로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여기도 반짝반짝반짝, 뒷부분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보여집니다. 이거 굉장히 화려하죠. 사실 자동차가 요즘 들어서 너무나 어두워지는 거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크롬이 자동차를 화려하게 만들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는 당연히 크롬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동차가 크롬이 많으면 옛날 차처럼 보여요. 자동차라는 게 당연히 새까맣고 좀 스포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차도 있습니다. 다크 테마. 여기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거 하나만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크롬이 있는 부분도 다 다크 크롬으로 만들어 놔서 완전 검정이지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놨고요. 뒤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크롬을 없애고 그 자리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차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당연히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이렇게 검정색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조금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원한다는 분들은 크롬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바뀐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2545R20. 잠깐만, 20인치 휠인데 이렇게 작아 보여? 사실은 XC60이 얼마나 스타일리시한 자동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XC60이라는 자동차는 SUV잖아. 그리고 무난한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도드라지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비율을 보면 굉장히 예쁜 자동차예요. 특히 이 바퀴의 직경을 놓고 봤을 때 자동차가 예쁘고 안 예쁘고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휠의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휠의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스포티한 자동차로 예쁘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휠 사이즈를 마냥 키울 수는 없는 게 실내 공간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휠 사이즈를 마냥 키울 수 없지만 어쨌든 XC60은 어느 정도 실내 공간을 희생하면서라도 휠 사이즈를 키운 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휠하우스가 이만하고 휠이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여전히 좀 작지 않나? 휠이 더 커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휠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아마 21인치나 22인치를 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부분은 이런 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보면 이런 게 바뀌었어요. 서스펜션이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XC60의 서스펜션은 묘한 면이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게 실시간적으로 오르내리질 않아요. 오프로드를 하면 오프로드 할 거야? 그럼 내가 올려줘야지 하고 올린 다음에 스탠다드로 해도 내려가질 않습니다. 주행을 좀 해야 내려와요. 볼보는 지금 그런 면이 있죠. 운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네가 원하는 거 뭔지 알겠는데 그거 하고 말고는 내 맘이야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주행 모드 같은 것도 운전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없어요. 주행 모드도 어디까지나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자, XC60의 트렁크 공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짜잘짜잘하게 조금씩 다르죠. XC60의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러기지 스크린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러기지 스크린을 이렇게 덮으면 짐을 가려놓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안에 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요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화물 같은 걸 넣었을 때 화물이 앞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러기지 스크린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의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요거 올렸을 때 제대로 넣고 빼기 힘드니까 일단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이런 고리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볼보는 볼보죠. 꼼꼼하게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거 당연히 제공하고요. 수납 공간 앞쪽에 이렇게 12V 아울렛이 있어서 포트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튬 이온이 있어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트렁크 쪽에 있어서 온도를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역할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위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 외에도 이 차에 있는 램프류나 이런 것들은 12V로 작동되기 때문에 12V 배터리를 별도로 또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48V와 12V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 에어 서스펜션을 위한 챔버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두 개의 챔버를 통해서 이 차의 서스펜션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는 다 이런 챔버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맨 공기를 막 집어넣는 형태였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어 서스펜션에 있는 압축된 공기를 이쪽에 있는 압축된 공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된 상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빠르게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으면 이런 점도 좋죠. 여기 이제 짐을 넣어야 되는데 짐을 넣을 때는 낮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서스펜션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이걸 눌러서 서스펜션을 높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낮아지죠? 이런 기능이 된다. 이렇게 하면 짐을 여기서 넣을 때 편할 거 아니에요. 짐을 조금만 올려도 되니까 이렇게 낮춰서 짐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턱 같은 게 있을 때는 높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높이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스크린도 전동으로 작동됩니다. 이렇게 파노라믹 선스크린이 있고, 이게 손을 대보시면 요건 바깥쪽에 크롬으로 틴팅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건 손을 댈 수 없는 정도의 뜨거움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당연히 이 스크린을 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더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닫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작지만 고급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시트의 이 질감이라든지 이 감촉이라든지 인테리어의 이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진짜 멋지다. 시트에 앉았을 때 이런 착좌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상적인 건 헤드레스트죠. 딱 앉았을 때 머리를 정말 제대로 받쳐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볼보는 내좌석 모드가 윕스라고 해서 뒤에서 후방 추돌이 있을 때 힌지가 뒤로 꺾이면서 몸 전체가 뒤로 넘어오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평소에는 사실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딱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윕스 있는 차를 사길 잘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보험이나 마찬가지죠. 평생토록 딱 한 번 쓸까 말까, 안 쓸 가능성이 더 높지만 썼을 때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윕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헤드레스트는 정말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또 팔걸이 같은 것도 당연히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컵홀더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스키스루가 있어서 여기에 더 큰 짐을 실을 수 있는데요. 근데 스키스루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특이하게도 뒷좌석에선 열 수 없고 트렁크 쪽에서 열어줘야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뒷좌석에 있는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이걸 열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는 장치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볼보는 안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보는 패밀리 자동차이기 때문에 볼보의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당연히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에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옆에서도 나옵니다. 세 곳에서 나오고, 내 자리가 여기는 21도로 할래요, 여기는 24도로 할래요, 이런 것들을 각 좌석마다 4명이 다 따로따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공기 구멍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 모두가 온도를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기도 해요. XC60은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공간도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좌석 아래쪽으로 발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서 앉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볼보는 안전벨트도 이렇게 뒤쪽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벨트를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둥에서 시작해버리면 기둥이 나보다 조금 앞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벨트는 뒤쪽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요번에 아주 디테일이지만 아주 약간씩의 인테리어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요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다,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볼보 XC60이라는 자동차, 기존에도 뭐 당연히 고급스러웠기 때문에 여전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우드 트림이 화이트 애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리얼 우드를 사용한 인테리어 흔치 않은데 여기서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스웨덴은 강철의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철 강국답게 철을 이용한 그런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마치 일부러 그랬다는 듯이 여기 스웨덴 국기를 그려놓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시트는 리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시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감촉이라든지 시트에 앉았을 때의 착좌감이라든지 조절 가능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훌륭한 시트를 보여줘요. 정말 안정감 있고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시트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웨이브 속도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플로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더 많은 앱 받기라고 해서 마이 앱스를 통해서 연합뉴스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앱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더 깔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좋고요. 기존에는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 퀄컴의 스냅드래곤 콕핏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팀앱이라는 것도 굉장히 반갑기도 하죠. 지금 11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로 디스플레이가 아니어서 이런 영상을 볼 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택시로 타는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가 없이 로봇 택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이게 진짜 아쉽다. 여기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요만한데 여기 약간 가로로 컸다면, 여기 이렇게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역할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세로 디스플레이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세로 디스플레이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렇게 멈춰서 있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상황에선 가로 디스플레이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뭐 둘 다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 차 이렇게 겉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시승을 하면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가 1등이죠.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3등입니다. 전체에서 1등은 당연히 테슬라지만 이 볼보에서 1등, 그리고 또 소형 SUV에서 1등은 단연 XC60입니다. XC60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동차라는 건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는 예로부터 직진 안정성이 정말 우수한 자동차였습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손을 잡지 않아도 차가 쭉 직진하는 이런 느낌을 줘요. 이게 되게 볼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속에서도 그만큼 차가 직진을 하려는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직진 안정성만큼 우수한 느낌을 주진 않는데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링에서 너무 안정감 있고 에어 서스펜션과 가변 댐퍼, 서스펜션 구조를 정말 최적화시킨 SUV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차가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옆으로 갔을 때 슉 넘어가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드러운 세팅입니다. 언더스티어가 있네요. 사륜구동이라고는 하지만 앞바퀴에 거의 대부분 토크가 가는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너링을 급격하게 해보면 뒷바퀴는 거의 미끄러지지 않고 앞바퀴만 미끄러져서 깊은 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네요. 코너에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데 거기서 ESC가 살짝 개입되면서 언더스티어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볼보의 인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다수가 핸들을 딱 잡았을 때, 코너링을 딱 들어갔을 때 BMW의 핸들링을 가장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BMW는 코너를 딱 했을 때 뭔가 칼로 자른 듯이 빡 들어가는 그게 특징이었죠. 마치 레이스카처럼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포르쉐 같이 느껴지는 스포티함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독일 자동차라면 모름지기 이렇지 완전 뭐가 다르네 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취향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상당수가
단단한 서스펜션보다는 한편으로는 좀 무르고 둔하더라도 더 부드러운 서스펜션, 더 안락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샵산 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BMW였고요. 반대편에 있었던 자동차는 볼보였습니다. 볼보는 후륜구동을 만들 수 있는 자동차 메이커지만 어쨌든 전륜구동만 만들고, 샤프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만들고, 가족을 위한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빠른 회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희생시키고, 이런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야, 핸들링 특성이 이렇게 둔해, 뭐 수입차가 뭐 이래 라고 생각했던 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취향이 바뀌게 되면서 이 볼보가 제2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볼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바랬던 그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트 정말 편하죠. 오디오 정말 훌륭합니다. 안전성, 이것보다 더 우수한 안전성을 가진 차가 어딨어. 가솔린 차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화려한 것이나 지나치게 도전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무난하면서도 멋있는 자동차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볼보예요. 그래서 볼보가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이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주행 감각, 승차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그런데 변속기와 엔진의 조합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는 250마력 출력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엔진은 조금 독특한 질감을 갖고 있어요. 볼보의 엔진은 예로부터 4기통의 디젤 가솔린 겸용 엔진 블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느낌이 디젤도 약간 가솔린 같고 가솔린도 약간 디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보면 디젤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낮은 RPM에서 우수한 토크가 나온다, 그런 게 이 차의 특징인데, 모든 볼보는 다 터보를 갖추고 있고, 터보를 갖추고 있는 만큼 디젤에 터보를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질감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번 이렇게 수동으로 주행을 해보면요, 8단 자동 변속기는 수동으로 주행할 때는 변속 충격을 느낄 수가 없는데, 완전 자동으로 주행할 때는 변속 충격이 간혹 있어서 차가 울컥거리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속기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좀 더 높은 RPM을 사용할 때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기름값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음악은 플로어를 지원해 줍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있고요, 스테이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운전석으로 포커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콘서트 홀, 재즈 클럽, 오디오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지금 바우어스 앤 윌킨스 BMW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흰색 콘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바우어스 앤 윌킨스에서는 컨티뉴엄 콘이라고 얘기합니다. BMW의 구형 같은 경우는 노란색 케블라 콘을 썼었는데 컨티뉴엄 콘이 되면서 좀 더 샤프하고, 이 사람들은 크리스피하다고 하는데 크리스피한 생생한 소리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앰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전력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전력을 얼마나 쓸 수 있는 앰프를 넣어놨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 차에 들어있는 앰프는 1410W라고 합니다. 1400W면 옛날 같으면 콘서트홀 같은데 공연하는 데 사용되는 정도였어요. 작은 공연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출력을 자동차 안에다가 뿜어주는 거죠. 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볼보가 오디오의 진심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트위터 위치가 적절하게 어디 있었으면 좋겠는데, 스피커 그릴이 여기 있잖아요. 트위터는 그럼 어디 있느냐? 트위터는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조그만하게 지금 보이죠? 근데 트위터의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음장감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대시보드 가운데 크로노 있는 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 스피커. 요거요. 요거 BMW의 상징이죠. 예전 노틸러스부터 시작됐던 이 분리형 트위터인데, 트위터라는 것이 아주 세밀한 진동을 가지고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우퍼라든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트위터를 별도로 분리해 놓고 따로 작동되는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BMW의 상징 같은 거죠. BMW 고급 스피커 라인들은 트위터가 분리돼 있어요. 그걸 상징으로 이렇게 가운데 트위터를 올려놨는데, 센터 스피커만 분리돼 있으면 뭐예요? 양쪽에도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나? 이게 하나를 해주면은 열을 발해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안 해줄 걸 그랬어. 그래도 어쨌든 확실히 음질이 더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막히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으니까요. 볼보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단연코 1등 그룹에 속해 있는 ADAS라고 할 수 있죠. 핸들을 정말 꽉 잡아줘요. 그래서 내가 핸들을 이 정도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기가 꽉 잡고 있습니다. 페달 밟지 않아도 알아서 차를 딱 인식해서 딱 써주는 거. 이거 확신에 찬 그런 브레이킹을 해줘요. 약간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출발했을 때는 그런데 한번 밟아줘야 됩니다. 이 소리는 뭐 같아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현대차는 약간 전자음 같은 띠딩 이런 소리가 나죠. 지금 여기서 나는 이 소리는 뭐였냐면, 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격조 있는 자리에서 앞에 주인공 같은 사람이 샴페인 잔을 딱 들고서 땡땡땡땡 하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자, 여기 주의를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격조 있는 사운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운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메이커마다 방향성이 다르고, 예를 들면 링컨 같은 경우는 차에 있는 모든 경고음을 클래식 악기에서 가져온 소리를 쓰고 있어요. 그것처럼 자동차의 사운드를 만들 때 우리 브랜드의 컨셉은 뭘로 하자 라는 걸 좀 정해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볼보가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볼보가 잘하고 있는 부분, 계기판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계기판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손에 닿지 않는 정도로 먼 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좋냐면 초점이 멀리 맺힙니다. 초점이라는 건 카메라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까운 데서 한 2, 3m까지는 초점을 상당히 많이 바꿔야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초점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10m 이상부터는 무한대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리가 조금만 더 멀어짐으로써 눈의 피로도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이 정도 거리면 한 10cm만 멀어져도 그게 눈의 피로를 크게 낮춰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라면 기존에 있었던 바늘식 자동차 계기판보다 더 멉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가 크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핸들림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작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가려지는 것 없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일단 내비게이션이 여기 나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디오라든지 막 이런 거 세팅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죠. 여기서 그냥 보면서 문제없이 이 복잡한 길을 잘 헤쳐 나왔습니다. 저희가 마시던 커피를 어디다 올려놓을까 하다가 여기다 꼈어요. 생각해보면 패밀리 자동차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뭘까? 다 중요한데 이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수납 공간이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지금 수납 공간 음료수병 2개 넣고 하나 더 넣습니다. 3개를 넣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이건 컵홀더가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2개가 꽂혀 있으니까 급하니까 한 번 더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면 중간에라도 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계속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디테일에 신경 썼어? 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물론 이게 권장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음료수를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도어 포켓에 넣으면 됩니다. 도어 포켓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1.5리터, 2리터 이런 것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쓱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패밀리 SUV라고 할 수 있죠. 뒷좌석도 수납 공간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기도 있죠? 저기도 있죠? 저기도 있죠? 저기도 있어요.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패밀리 SUV엔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역학이라고 해서 스티어링 감도, 서스펜션 감도, 그리고 스탠다드 오프로드 이렇게만 있습니다. 아니,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 달려있지, 가변 댐퍼 달려있지 등등등이 달려있는 첨단 자동차입니다. 보통의 자동차 같으면 에어 서스펜션을 높게, 낮게 등등등을 통해서 막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게 하기 쉬운데, 근데 볼보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볼보의 특징은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운전자가 알아야 되니? 라는 거예요. 운전자는 그냥 운전에 집중하세요. 그럼 저희가 가장 안전한 세팅을 해줄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세팅을 운전자가 잘못해서 미끄러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볼보의 방향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높여서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행하는 상황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최적으로 만들어줘요.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에어 서스펜션이 약간 깔리면서 차체가 좀 낮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체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탈 때만 해도 이거보다 좀 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은 느낌으로 주행을 하게 되네요.
안정감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시속 11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감이 느껴져요. CV가 이런 정도로 안정적으로 시속 100km에서 이렇게 핸들을 조향할 수 있게 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댐퍼도 꽉 조여주고 에어 서스펜션도 쫙 낮춰주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한번 바꿔볼게요. 서스펜션 감도 부드럽게 단단함, 요 차이가 노면의 잔충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단단하면서 조금 더 들어오게, 부드러우면서 조금 걸러주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승차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XC60이 원래 중형 SUV 치고는 승차감이 좋은 편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오면서 그것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향상된 느낌이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 서스펜션이란 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차이긴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존재는 오프로드를 갈 수 있다. 그리고 라이드 하이트가 있어서 타고 내릴 때 더 낮은 높이로 사용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을 막 향상시키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바깥 소음은 꽤 들어오는 편이네요. 아무래도 작은 중형 SUV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크기에서 이 정도의 사운드는 아주 정상적인 범위인데, 근데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노면 소음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소리면 예전 같으면 정말 조용했던 건데 지금 옆에 저거 트럭 소리가 우리한테 왜 들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음이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 대책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유리, 뒤 측면 유리까지 모두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접합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을 막아주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XC90 그리고 전기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음 효과를 보여줍니다. 사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차음 효과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노면의 소리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노면의 소리를 상당 부분을 배터리 팩이 막아주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솔린 차는 우리 밑에 철판 밑으로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발이 닿는 곳 바로 밑에 시 아래쪽만 해도 바퀴예요. 바닥이 정말 얇은 철판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얇은 철판으로 흡음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걸 가솔린 차는 완전히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볼보 XC60을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어떤 것들을 보면 바뀐 것들이 중요하죠. 어떤 것들을 보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할 때도 있습니다. 볼보 XC60 페이스리프트는 기존에 있던 XC60에서 크게 변화된 것들은 그다지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서스펜션이 올라가는 부분이나 센터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바뀌고 이런 자잘한 변화들이 있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볼보 XC60이 갖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실내 거주 공간이라든지 오디오 성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XC60이 인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